안녕하세요, 리비의 하연입니다. 오늘은 이전 시간에 배웠던 HTML5에서 새롭게 생겨난 레이아웃 요소를 가지고 실제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반영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사이트는 클린토피아라는 사이트로 제가 화면을 캡처하였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를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레이아웃 구분을 보다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배경색과 글씨를 따로 넣어서 어떻게 레이아웃을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 그림과 실제 사이트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예시를 끄고요. 우선은 상단에 보시면 우리가 HTML5를 하기 전에 HTML4를 작업할 때에는 우리가 주로 div를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많이 표현을 했는데요. HTML5에서는 이제 레이아웃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헤더 부분은 말 그대로 헤더라는 요소가 생겨났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더라는 큰 요소가 한번 보여지게 되고 그 안에서 마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더라는 요소를 감싸고요. 그 안에서 이제는 뭐 로고 같은 경우는 H1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새로운 HTML5에 대한 레이아웃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목 요소는 따로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H1으로 클린토피아라는 이미지를 감싸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각각의 어떠한 메뉴들이나 또는 다른 페이지를 페이지를 이동하는 링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비 요소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메뉴 같은 경우에는 어떤 id나 클래스로 lmb 또는 gmb로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id를 그렇게 쓰셔도 되지만 우선은 HTML5에 있는 이 내비라는 요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내비는 내비게이션의 약자로 써요. 그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것이죠. 위에도 마찬가지로 내비 요소로 묶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 HTML4 같은 경우에는 div로 했었죠. div로 이렇게 감싸고 div id 헤더, 그리고 이 안에서 div id 뭐 lmb, gmb 이런 식으로 했었지만 HTML5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요소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와서요, 한번 화면을 가려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축소를 하게 되면 이 본문이 좀 깁니다. 이 비주얼 요소부터 이 부터 전까지 이 실제 사용자가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영역을 이 본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전 HTML4 시절에서는 이 본문 부분을 id 컨텐츠나 id 컨테이너 등으로 표현을 했지만 HTML5를 넘어오면서 메인이라는 요소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인이라는 요소를 전체 본문 부분에 감싸게 되고 실제 안에 내용에다가 이 다른 요소를 넣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비주얼 영역이죠. 이 비주얼 영역 같은 경우에도 HTML4에서는 div에 뭐 id 비주얼 이런 식으로 쓰거나 또는 id 뭐 슬라이더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는 섹션이라는 하나의 큰 그룹으로 나눠서 하나의 영역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다시 매장 찾기라는 영역이죠. 이 하나의 섹션으로 다시 매장 찾기라는 영역을 구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이 제목을 중간에 넣어줘야 돼요. 이 섹션 다음에 어떠한 뭐 광고 영역 또는 뭐 비주얼 이런 식으로 각각 제목을 넣는다던가, 또는 아래도 마찬가지로 섹션이라는 하나의 큰 그룹을 묶고 그 안에 두 번째 제목으로 매장 찾기라고 넣는다던가,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섹션을 묶고 각각 H2 부인 공고, H2 창업 설명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하나의 영역을 각각 묶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HTML4에서는 각각 div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id나 또는 클래스로 활용을 많이 했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클린토피아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서비스 안에 클린토피아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목 다음에 섹션을 넣어도 되고요, 또는 섹션을 안에
섹션을 전부 다 이렇게 묶고 그 안에 H2 클린토피아 서비스 안에 각각의 DIV를 이렇게 나열해도 좋습니다. 다만 섹션으로 꼭 묶어줘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H2, 뭐 DIV로 묶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보시면 이 아티클이 나왔는데, 이 아티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변에 있는 컨텐츠들과 좀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좀 독립적인 형태면 아티클로 묶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이 아티클 같은 경우에는 아티클 안에 있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카피잖아요. 이 사이트에 대한 어떠한 이 정보를 주는 흐름과 상관없이 어떠한 하나의 광고 또는 단순히 한 카피이기 때문에 별도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아티클 하나를 묶어주고요. 그냥 단순히 텍스트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밑에 있는 컨텐츠 또한 이 제목 H2 다음에 섹션으로 구분을 하셔도 되고, 그와 반대로 섹션을 하나로 묶어서 이 H2에 클린토피아의 특별한 창업이라는 제목, 두 번째 제목을 넣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각각 영역을 나눠주는 것이 좋으시죠. 이 영역을 나눌 때는 물론 DIV로 해도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 캡션이나 피규어로 두 가지의 요소로 해서 나눠서 표현하는 것이 좋지만, 제가 아직 피규어나 피규어 캡션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DIV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푸터 영역이죠. 제가 이 영역을 아직 표시를 안 했는데, 푸터 영역은 이 부분이 다 푸터 영역이겠죠. 자, 우선은 크게 감싸는 게 푸터 영역이라는 곳이 생겨났고, 푸터 안에서 이제 각각 콘텐츠를 나누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푸터라는 요소를 생성하기 전에 HTML4에서는 id 푸터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 어떠한 카피라이트나 또는 간단한 이런 약관 같은 메뉴들이 모든 페이지의 바닥 부분, 사이트의 바닥 부분에 나열되어 있는 동일하게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곳이 푸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푸터라는 영역을 HTML5에서는 푸터라는 요소로 바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이젠 레이아웃을 다시 나누는 것이죠. 이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라든지 어떠한 약관들, 이런 것들도 각각의 그 링크들의 모음이기 때문에 어떤 내비게이션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비라는 요소로 감싼 다음에 안에서 코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클린토피아에 대한 로고, 그리고 어떤 카피라이트, 그 외 수상 내역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각각 DIV로 묶어서 그 안에서 따로 코딩하는 것이 좀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트 한 개를 예를 들어서 HTML5에 나오는 어떤 레이아웃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큰 맥락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할 텐데, 섹션이나 아티클 구분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좀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